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의미를 못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다채로움과 풍요를 잃어버립니다. 그건 마치 흑백 세상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이나 만족감은 전혀 없습니다. 현실의 고난은 이상하게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일깨우고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우거나 아니면 모든 의미를 잃게 만들어 삶을 텅 비고 불만족한 상태로 이끕니다. 이제 이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소리친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만들어 가려면 사실 시간, 노력, 용기, 그리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작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벽돌을 쌓는 장면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벽돌은 한 번에 한 개씩 얹습니다. 하나를 얹고 그 위에 또 하나를 얹고 계속 그렇게 쌓아갑니다. 삶을 일으켜 다시 만들어갈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무게에 압도되어 희망을 잃고 맙니다. 비결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작은 영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치에 따라 살기.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얼마나 자주 의식하나요? 우리의 행동이 개인적으로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자주 의식하나요? 대답은 별로 자주 의식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는 삶을 자동 조종 모드로 놓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 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도록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삶은 의미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 조정 모드로 사는 삶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활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이 과정을 가치에 따라 살기라고 부릅니다. 가치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에 대한 마음 깊은 곳의 갈망입니다. 가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자 하는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싶은지를 설명합니다. 길고 꼬불꼬불한 인생길에서 가치는 당신을 안내하는 내면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내키지 않을 때도 중요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치는 목표와 확연히 다릅니다. 가치는 당신이 행동하는 방식인 반면 목표는 당신이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가치가 다정하고 친절하고 돌보는 것이라면 지금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받거나 존경받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건 가치일까요? 아닙니다. 목표입니다. 목표는 뭔가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가치는 그러한 목표를 추구할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를 말합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든 성취하지 못하든 말이지요. 가치와 목표는 둘 다 중요합니다. 목표는 내가 갖거나 성취하고 싶은 것이고, 가치는 내가 자신과 다른 사람 또는 주변 세상을 대하고 싶은 방식입니다.
가치를 알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데 계속해서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상한 명분이나 인생의 인물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치를 지금 당장 모든 관계, 즉, 누구 또는 무엇과의 관계에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의 정신으로 행동했던 순간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작은 한 걸음 내딛기.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생각이 아닌 행동을 통해 삶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 내 삶에서 이 부분을 바꾸는 데 필요한 가장 쉽고 간단한 행동은 무엇일까?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수백 가지의 생각보다 직접 실행에 옮기는 가장 작은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가치는 이럴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이 두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내 삶의 식탁에 가져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매주 삶의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 보세요. 실행할 두세 가지 가치를 선택하고 당신이 하는 일에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세요. 만약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가치를 적용해서 그 활동에 좀 더 풍미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족과 친구 영역을 선택하고 따뜻함과 재미의 가치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말이나 행동 또는 당신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에 좀 더 따뜻함과 친절함을 가미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쁜 습관 깨뜨리기. 우리는 모두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을 모두 없애려는 시도는 무모합니다. 성공으로 가려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에 벽돌 한 장씩만 얹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면 질에 압도되어 포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드시 고쳐야 하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행히 그럴 수 있는 기술을 당신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습관이다. 누구도 단번에 창문 밖으로 내던질 수 없고 한 번에 한 계단씩 내려가도록 유인해야 한다. 습관 바꾸기가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1. 나는 무엇을 하는가? 2. 무엇이 그 행동을 유발하는가? 3. 그것으로 얻는 보상은 무엇인가? 4.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5. 대안은 무엇인가? 6.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과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로운 행동 패턴을 그것이 정말로 새로운 습관이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7가지 R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일깨우기.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그 행동이나 특정한 가치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문구, 단어 또는 상징을 띄워두거나 화면 보호기로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기록하기. 일기나 메모장에 기록하면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상하기. 새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보상을 제공하면 새로운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과로 만들기. 운동이나 요가를 하기 위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규칙적인 일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행동을 규칙적인 일과로 만들어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누구와 함께하기. 공부 친구가 있으면 공부가 더 쉬워집니다. 운동 친구가 있으면 운동이 더 쉬워지고요. 자, 당신의 새로운 행동을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이 있나요? 숙고하기. 당신의 행동 방식과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글로 기록하거나 함께하는 누군가와 토의하면서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재구성하기.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를 하고 싶다면 부엌 재구성으로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없애고 냉장고를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세요. 이상은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라는 책 속 지혜였습니다. 변화를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고 한 걸음씩 걸으면서 벽돌 한 장씩 쌓아간다면 어느 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